두만강 2번 건넌 여인의 고백. 북한은 지옥, 한국은 천국, 대한민국의 위대함. 안녕하세요. 은밀한 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탈북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2001년 5월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초라한 집. 32살 박미선은 굶주림에 쓰러진 어머니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미역 국물만으로 버티던 가족 이번 주 배급은 또 끊겼습니다. 방 한쪽에는 7살 난 조카 박철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모 배고파요. 철아, 조금만 참아 고모가 곧 밥 해줄게. 하지만 쌀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옥수수는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저씨는 지난주에 굶어 죽었습니다. 미선아, 중국에 있는 내 이모한테 가봐라. 어머니. 김순자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후면 부모님 환갑인데 상을 차려드리기는커녕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리는 신세의 미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돈 벌어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잡히지만 말고. 5월 23일 새벽 2시. 미선은 가족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챙겨준 옥수수떡 2개가 전부였습니다. 회령으로 가는 길 검문소가 3곳이나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친척 문병 갑니다. 통행증 있어?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위조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삼촌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보이부원이 통행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도장이 좀 이상한데. 아, 그게 저희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찍어줘서. 잠깐만. 보이부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좋아, 가시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내인 최철수는 30대 중반의 베테랑 안내꾼이었습니다. 돈 있어? 예, 중국. 가서 일하고 드릴게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50만 주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최철수는 의외로 인정이 있었습니다. 이봐요. 저기 보이는 저 불빛 넘으면 중국이야. 근데 오늘 물이 많아 가슴까지 찰 거야. 헤엄칠 줄 알아? 조금은요. 조금? 그걸로는 안 돼. 물살이 새거든. 내가 밧줄 하나 줄 테니 허리에 묶어. 내가 먼저 건너면 당신이 따라오는 거야. 5월인데도.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 2발 물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 넘어졌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콜록콜록. 정신 차려. 밧줄 잡고. 최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북한 경비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쏴라.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빨리 뛰어. 엎드려서 가. 미선은 정신없이 강물을 헤쳤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옆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악.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가 총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최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 미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3명이 건너려 했는데 미선과 최철수만 건넜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잡혔거나 총 맞았거나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어서 와요. 따뜻한 밥 먹고 전화하세요. 춥죠? 옷부터 갈아입어요. 40대 여자 한명숙이 다정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왔습니다. 미선은 열흘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진짜 고생했네요. 밥을 먹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잠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조용히 해. 넌 이제 우리 상품이야. 한명숙의 동생 한성호, 39살 남자가 문 밖에서 비웃었습니다. 최철수 씨, 당신이 날 여기 데려온 거예요? 미안하오. 나도 먹고 살아야지. 당신 소개비로 $200 받았소. 최철수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 나쁜 인간들. 날 속였어.
미선은 자신이 인신매매단에 걸려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골방에는 이미 7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언니, 저희는 여기 온 지 보름째예요. 시집 안 간다고 버티면 밥을 안 줘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김순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회령에서 왔어요. 언니는요? 온성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은 처지예요. 저기 저분은 청진에서 오셨고 저분은 함흥에서 모두 굶주림을 피해왔다가 인신매매단에 걸린 여성들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문이 잠겨 있고 밖에는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 잡혀와서 그 후로는 아무도 시도 안 해요. 8명이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야? 한명숙이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돈만 벌면 돼요. 호호, 너무 고집 부리지 많아가고 싶지?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집은 안 갑니다. 딱 뺨을 맞았습니다. 인연이 계속 고집을 부리네? 좋아, 오늘부터 밥 없어. 하루, 이틀, 사흘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김순희가 굴복했습니다. 시집 갈게요. 그래, 이쁜이 진작 그럴 것이지. 한명숙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괜찮아, 잘 가요. 미선은 김순희를 다독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배고픔과 절망감이 미선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6살짜리 아이가 골방 앞에 왔습니다. 한명숙의 아들 한준이었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아이가 빵 한 조각을 문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준이, 고마워. 엄마가 나쁜 엄마예요. 왜 아줌마들을 가둬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준이 엄마 전화번호 알아? 미선은 천천히 아이를 회유했습니다. 순진한 준이는 모든 것을 불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큰엄마 이름까지.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아빠도 나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번대요. 우리 형 대학 보내려고. 형은 하얼빈 대학교에 다녀요. 그렇구나. 아줌마, 나중에 우리 집 주소 알려줄게요.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알았어. 준이. 미선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종이에 몰래 적었습니다. 한명숙 52세, 용정시 계산 둔진 138, 아들 한준 6세, 큰아들 한철 하얼빈 대학교 재학. 좋아요. 시집 갈게요. 열흘 만에 미선이 항복했습니다. 호호, 진작 그럴 것이지.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줄게. 다음 날 미선을 포함한 4명이 여성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명숙과 한성호가 동행했습니다. 중국 땅은 넓었습니다. 끝없는 들판, 높은 건물들.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언니, 중국은 참 부자 나라네요. 옆에 앉은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38세, 청진에서 왔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사람들은 밥 걱정 안 하겠어요. 목당강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명 내린다. 42세 박정희는 울면서 끌려내렸습니다. 5천 위안입니다. 한 남자가 돈을 냈습니다. 박정희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은 가서요. 이 아줌마는 7천 위안. 45세 최영자 그녀도 팔려갔습니다. 하얼빈역. 나이 많은 아줌마는 1만 5천 위안. 52세 김말순 그녀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언니들 잘 살아요. 미선만 남았습니다. 더 남쪽으로 관내 지방까지 왔을 때 미선의 몸값은 8만 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젊고 예쁘니까 비싸. 8만 위안. 한성호가 말했습니다. 기차로 이틀을 더 달렸습니다. 미선은 창밖에 역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언젠가 도망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내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이 여자 사겠소. 45살 총각 유대산 농사꾼이었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착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 3만 위안을 내밀었습니다. 3만? 너무 싸게 부르는군. 8만이야. 한명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제발 저도 가난한 농부요. 3만이 전 재산이요. 10년을 모았소. 유대산은 애원했습니다. 안 돼. 이 여자는 젊고 건강해. 최소 5만은 받아야 해.
5만은 너무 많소. 3만 5천 위안 밖에 없어요. 에이, 장사가 안 되네. 가자. 성호야. 한명숙과 한성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때 미선이 류대상과 필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중국어를 조금 알았습니다. 중국 친척들 만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시집 가기 싫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류대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왜요? 여기 시집 오면 잘 살 수 있는데 저는 북한의 어머니가 계세요. 돈을 벌어 보내드려야 해요. 그럼 여기서 돈 벌면 되잖아요. 강제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류대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썼습니다. 알았소. 당신을 보내주겠소. 류대산이 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보내주시오. 차비를 드리겠소. 500위안. 안 돼. 우린 돈을 받아야 해. 이 여자 데려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저를 여기 두고 가세요. 하지만 2달 안에 말을 배워서 당신들을 공안에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 한명숙, 52세 한성호, 39세 용정시 계산 둔진 거주 전화번호는 138. 다 알고 있어요. 아들 한준이, 6세 큰아들 한철이, 하얼빈 대학교 재학. 당신들 아들이 대학 못 다니게 만들 수 있어요. 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준이가 말했어요. 착한 아이더라고요. 나쁜 엄마를 둬서 불쌍하더라고요. 이 인연이 감히. 저는 피해자예요. 증거도 다 있고요. 종이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실종되면 자동으로 중국 공안에 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은 믿었습니다. 당신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저를 연변으로 보내주세요. 대신 연변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좋아요. 소개비는 드릴게요. 1만 위안. 치밀한 협상이었습니다. 한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연변으로 가자. 하지만 네가 우리를 신고하면 안 해요. 약속해요. 저도 탈북자라 신고당하면 북한으로 보내지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신고 안 해요. 한성호가 속삭였습니다. 누나, 인연 놔두면 위험해. 진짜 신고할 수도 있어. 아니야. 얘 말이 맞아. 탈북자가 우리를 신고하면 본인도 잡혀가. 그리고 연변에서 팔면 우리도 돈 받잖아. 그래도 됐어. 연변으로 가자. 떠나는 날 아침. 류대산이 미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300위안이오. 들키면 안 되니 조심하시오. 그리고 이건 내 전화번호. 어디 가서 힘들면 연락하시오. 아저씨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도 어머니가 있소. 내 어머니가 당신같이 어디 팔려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오. 어서 가시오. 그리고 꼭 어머니 찾으시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괜찮소. 당신 같은 여자를 강제로 팔 수는 없소. 행운을 빕니다. 이 낯선 땅에도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류대사는 집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꼭 행복하시오.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 쪽지는 차에 타자마자 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한명숙이 몸수색을 할지도 모르니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여기가 연변이에요? 그래, 연변이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역 표지판에는 영안시라고 써 있었습니다. 흑룡강성 영안시 삼도촌 연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잠깐, 여기가 연변이라고 했잖아요. 닥쳐. 어차피 중국이면 다 같아. 이 여자 1만 8천 위안. 한족 남자. 장외이밍 43세. 그가 돈을 냈습니다. 미선을 샀습니다. 안 돼요. 여기는 연변이 아니잖아요. 시끄러워. 어차피 팔린 몸이야. 순순히 따라가. 한성호가 미선을 밀쳤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 에이, 우리가 언제 약속했어? 증거 있어? 한명숙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장외이밍이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집. 싫어요. 놔요. 미선이 부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외이밍은 힘이 셌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돈 냈어. 너는 내 여자야. 장외이밍의 집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미선은 방에 갇혔습니다. 밥을 거부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장외이밍이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이 여자 좀 설득해주세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어요. 84세 조선인 할머니 최정자 키 140cm로 아주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아가, 왜 이래? 여기 좋은 곳이야. 웨이밍이 착한 사람이야.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강제로 팔려온 거예요. 미선은 최정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니. 할머니, 저는 북한에 부모님이 계세요. 돈 벌어서 보내드려야 해요. 여기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미선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신매매당한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모든 것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딱한 건 나도 1960년에 아들 하나 데리고 여기 왔거든. 북한에서 배고파서. 그때도 배고팠어. 할머니도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래 65년이나 됐네. 내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야. 지금도 꿈에 가끔 보여. 미선은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웨이밍, 이 아가씨를 친척집에 보내주게 가서 돈 보내고 오면 살겠다잖아. 할머니가 장웨이밍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면 알았어요. 어디? 친척이에요? 영길이요. 이모가 계세요? 영길? 여기서 멀지 않아요. 좋아요. 이모네 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를 받은 이모부 박창수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이틀 후 명안역에서 미선아. 이모부 박창수는 55살로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이모부 살았어요. 미선은 이모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살았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모부도 울었습니다. 장외이밍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강제로.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박창수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신발 속에 숨겨두고 갔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살 날이 오기를. 저도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는 안 되죠. 부디 건강하세요. 영안에서 도문까지 다시 연길까지 기차로 8시간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미선은 이모 박영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어. 이모는 미선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모, 미선아, 다시는 북한 가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하지만 부모님이 네가 잡히면 너도 부모님도 다 죽는다. 여기서 새 삶을 살아라. 이모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모부, 이모, 사촌 동생 둘 그들은 미선을 가족처럼 맞아주었습니다. 미선은 일단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내자고 결심했습니다. 연길에 평양냉면집이라는 식당에서 미선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이북년, 빨리 안 움직여? 손님 기다린단 말이야. 주방장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조선족이었지만 탈북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예.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냉면을 만들어? 비켜. 죄송합니다. 하루 15시간 노동 월급은 800위안 숙식은 제공됐습니다. 그래도 미선은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래도 배급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선이 연길에서 배운 대로 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들라고 했어? 김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때 손님이 먹어봤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진짜 북한 냉면 맛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북한 가봤거든요. 이 맛이에요. 사장님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만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잘했어요. 앞으로 냉면은 당신이 만들어요. 월급 200위안 올려줄게요. 김철수는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모은 돈 2,000위안. 미선은 이모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모부, 이걸 우리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도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선이가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알았다. 미선아. 이모부 박창수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온성의 미선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미선이가 어머니 김순자는 선물과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하는구나. 창수, 고마워. 언니, 미선이가 다시 올 거래요. 안 돼. 창수, 미선이한테 전해줘. 다시는 오지 말라고. 중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나는 괜찮다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연길 식당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 취한 조선족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술 좀. 저희는 술집이 아닙니다. 냉면집이에요. 뭐? 이북년 주제에 건방져? 굶어 죽을 것들이 여기 와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닥쳐. 개 같은 년. 너희 이북년들은 말이야. 몸 팔러 오는 거잖아. 얼마야? 한 번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왜? 사실이잖아. 이북년들은 다 창녀야. 창녀. 술잔이 미선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미선은 피했지만 옷이 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은 참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손님들 나가주세요. 우리 직원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북년 감싸? 너도 이북이야? 나가세요. 결국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냥 배고파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2003년 여름 김저일의 특별 지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진 귀국하는 탈북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거리에 전단이 붙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이모는 만류했습니다. 미선아, 저거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 돌아가면 죽어.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전화하면 되잖아.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보고 싶어요. 가면 죽는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2년간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모부가 말렸습니다. 미선아, 내가 북한 소식 들어보니까 자수한 사람들 다 잡혀가서 노동교화소. 간때 거짓말이야.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사촌동생 박철민도 말렸습니다. 누나,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미선은 중국 공안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진 귀국하겠습니다. 공안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해?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고향이 그리워서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차라리 북한이 나아요. 정말? 우린 북한 사람들 잡으면 돈 받거든. 당신 자수하면 우리 손해야. 그래도 보내주세요. 알았어. 근데 후회하지 마. 북한 가면 고생한다던데. 중국 도문 감옥. 미선은 2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넘길 거야. 알고 있어요. 미선은 담담했습니다. 감방에는 다른 탈북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언니, 돌아가면 정말 용서해 줄까요? 22살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집에 가고 싶어. 저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데? 5년이에요. 13살 때 중국 왔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북송되는 날이었습니다. 8월 25일 40명이 탈북자가 버스에 실렸습니다. 다시 만나요. 백도에서 한라로 중국 공안들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중국 공안 하나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수했죠? 네. 바보예요. 왜 자수했어요? 여기서 살면 되는데. 고향이 그리워서요. 고향 그래요. 잘 가요. 건강하세요. 다리를 건너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신발끈 다 풀어. 뭐라고요? 빨리 안 풀어. 이 반역자, 새끼들아. 운동화 끈으로 두 사람씩 손목을 묶었습니다. 응, 너무 아파요. 닥쳐. 고통이 뭔지 알려줄 테니까. 40명이 비좁은 시멘트 트럭에 실렸습니다. 머리 숙여. 고개 들면 죽어. 2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온성보위부 도착하자 여성 5명씩 한 방에 넣었습니다. 옷 다 벗어. 예? 빨리 안 벗어. 이 반역자 년들아. 딱. 미선은 따귀를 맞았습니다. 굴욕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옷을 벗었습니다. 40명의 여성이 벗은 채로 줄을 섰습니다. 뽐프 300번. 앉았다 일어서기. 몸에 숨긴 돈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앉았습니다. 둘. 일어섰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했습니다. 300.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속옷 검사. 팬티까지 뒤졌습니다. 생리대까지 확인했습니다. 2년. 여기 뭐 숨겼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다시 검사해. 1시간에 모욕적인 검사였습니다. 검사 후 복도에 5줄로 빽빽이 앉았습니다. 복도 22번. 미선에게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지옥이에요. 참아요. 우리 살아야 해요. 어떻게 참아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복도 22번. 들어와. 신문실 보위부원 강철호는 악마 같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름 박미선입니다. 나이 34살입니다. 중국 가서 뭐 했어? 돈 벌었습니다. 거짓말. 남자 만났지? 아닙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어떤 식당? 평양냉면집이요. 주인이 누구야? 리명수라는 조선족이요. 전화번호 138. 미선은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중국 돈 얼마 벌었어? 한 달에 900위안이요. 900위안? 그거 우리 돈으로 얼마야? 잘 모르겠어요. 2년이 모른다고? 계산도 못해? 딱 강철호의 손이 미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 당을 배신하고 중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응?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돈 벌어서 부모님께 보내려고. 거짓말. 이북년들은 다 몸 팔아. 전 자수해서 왔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용서하신다고 딱 또 맞았습니다. 감히 당정책을 거론해 배반자 주제. 하지만 전단에 닥쳐. 강철호가 미선을 끌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고문실이었습니다. 벽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각종 고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두꺼운 강목을 미선의 무릎 사이에 끼웠습니다. 으악.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무릎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안 해?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강철호가 강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미선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연인에 보통 10분도 못 버티는데 중국 가서 배짱이 두둑해졌어? 미선은 다리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걸렸어. 이년아. 쾅. 몽둥이가 미선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거다. 으악. 미선은 한쪽 다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리는 쾅, 쾅, 쾅. 몽둥이가 계속 내려쳤습니다. 이 반역자년. 죽여버릴 거야. 살점이 튀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그만 제발. 미선은 마침내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22번. 일어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리는 헛내복으로 대충 싸매져 있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모 말을 들을 걸. 미선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후 미선의 소속 청진시 보위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미선을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누구시오? 청진시 보위부 김영철 대좌입니다. 미선의 아버지 박진수는 청진시 당 간부였습니다. 그 덕에 미선은 집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진 안전부 구류장은 온성보다는 나았습니다. 15일간의 조사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련대 6개월, 감옥은 면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박진수 동무, 딸 때문에 당에서 제명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당 직위를 내놓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네가 살았으니 됐다. 아버지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단련대 산속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래야 밥을 준다 못하면 굶어. 단련대 지도원 김만철이 소리쳤습니다. 40대 후반. 얼굴은 험악했습니다. 하루 과제는 뽕나무 6그루 베고 가지치고 하산까지. 못하면 밤샘이야. 수용자는 200명 모두 정치범이거나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미선은 다리를 질질 끌며 산에 올랐습니다. 짝이 된 남자 리성철도 영양실조로. 힘이 없었습니다. 동무, 미안하오 나는 힘이 없소. 45세 리성철 그는 배급을 훔친 죄로 여기 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미선도 다리를 못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과제를 못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과제 못하면 산에서 내려올 수 없다. 김만철이 소리쳤습니다. 밤 11시 미선과 리성철은 여전히 산속에 있었습니다. 동무 나는 이제 힘들어. 리성철이 쓰러졌습니다. 동무 정신 차려요. 조금만 힘내요. 미선이 리성철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소. 안 돼요. 일어나요. 하지만 리성철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죽어가요. 미선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시신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 후 미선은 산에서 목을 맬 준비를 했습니다. 로프를 나무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갑니다. 용서하세요 목에. 로프를 걸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야, 이년아, 뭐하는 거야. 감시원이 달려왔습니다. 놔요. 죽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긴 무슨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리 와. 감시원이 미선을 끌어내렸습니다. 때려 죽여. 2년 본때를 보여줘야 해.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둥이로 등을 맞았습니다. 으악. 10대, 20대, 30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일주일 후 미선은 또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거기서 또 붙잡혔습니다. 인연이 2번씩이나. 죽고 싶어? 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보름 후 미선의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윽 아파 너무 아파. 고열이 났습니다. 40도가 넘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이 여자가 죽겠습니다. 같은 수용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병원으로 데려가. 무산인민병원 의사 최명진이 진단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이미 괴사가 시작됐어요. 파상풍이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절단요? 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박진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딸의 다리를 살리십시오. 돈은 제가 댈 테니. 하지만 괴사가 제발입니다. 딸의 다리를 아버지는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 항생제를 구하느라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은 병보석으로 집에 왔습니다. 미선아, 어머니 김순자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 안 들어서. 왜 나왔니? 왜 말을 안 들었니? 중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내 딸이. 어머니는 밤낮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산삼, 더덕, 환기. 이 약초는 뼈를 튼튼하게 해. 이건 염증을 없애고 이건 비를 맑게 해. 어머니의 정성으로 미선은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박미선이 오전 10시 30분에 화장실 갔습니다. 동네 인민반장이 보위부에 보고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 우물가에 갔습니다. 오후 5시에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렇게는 못 산다. 평생 감시받으며 살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다시 중국 가거라.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여기선 네가 못 산다. 너는 이제 딱지가 붙였어. 평생 감시받으며 살 거야.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엄마는 괜찮아. 네가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다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선아. 건강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모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2004년 1월 15일 한겨울이었습니다. 미선은 회령을 거쳐 다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인은 30대 초반 경험 많은 여자 정미란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강물이 얼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얼음 깨진 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알았어요. 근데 제 다리가 언니 다리 어떻게 됐어요? 고문당해서 잘 못 걸어요. 애고 힘들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벽 3시 영하 25도. 미선은 두만강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기 얼음 깨진데 뛰어넘어야 해요. 하지만 제 다리가 못 뛰어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미선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으악,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첨벙.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얼음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언니, 정미란이 손을 뻗었습니다.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빨리 뛰어요. 얼어 죽어요. 움직여야 해요. 옷이 젖은 채로 1시간 반을 더 걸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중국 땅. 미선은 쓰러졌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정미란이 미선을 흔들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일어나요. 여기서 자면 죽어요. 미선이. 이모 박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언니가 또 왔네. 이게 무슨 꼴이야, 이모. 미선의 옷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어. 죽겠다. 이모네 집에서 미선은 회복했습니다. 이틀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언니, 죽는 줄 알았어요. 사촌 동생 박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한국 가야 해. 한국요? 응. 올림픽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들 다 잡고 있어.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 어제 옆 동네에서 탈북자 50명 잡혀갔어. 하지만 한국은 가족들 생각하지 마. 네가 여기서 잡히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죽어. 3대가 멸족당한다고.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브로커 김대호, 45세. 그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0명을 보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500만 원 큰 돈이네요. 한국 가면 정부에서 정착금 줘요. 그걸로 갚으면 돼요.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쳐야 해요. 한 달 걸려요. 힘들지만 살 수 있어요.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결하기 위해 작은 과도를 준비했습니다. 언니, 잡히면 이걸로. 고마워요. 살아서 꼭 한국 가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2004년 3월 미얀마 정글. 언니, 조용히 해요. 군인들이 순찰 돌아요. 김대호가 속삭였습니다. 일행은 총 8명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다리 아파 죽겠어. 못 걷겠어요. 미선은 다리를 질질 끌었습니다. 언니,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25살 이수진이 미선을 부축했습니다. 정글은 무더웠습니다.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모기가 온몸이 모기에 물렸습니다. 밤이 되자 정글 한가운데서 잠을 청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뱀 나와요. 김대호가 경고했습니다. 3일간 정글을 걸었습니다. 벌레에 물리고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빴습니다. 태국 국경 경찰에 잡혔습니다. 북한 피플, 예스, 8명 모두 지방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태국 죄수복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감옥 안 태국 죄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니하오. 한 태국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북한 노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김정일, 그들은 김정일만 알았습니다. 여기 밥은 맛있네. 미선은 놀랐습니다. 감옥밥이 북한 일반 주민 밥보다 나았습니다. 고기도 주네. 매일 고기를, 쌀밥에 고기 반찬 과일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감옥 죄수들만도 못하구나.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아일리걸 이민 그란트. 판사가 말했습니다. 예스, 투 사우스 코리아. 오케이. 방콕 넥스트. 미선은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방콕 수용소 여기에는 수백 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서 왔어요? 온성이요. 저는 해산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모두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2004년 6월 3일 방콕 공항 탑승하세요. 대한항공 비행기 KE652편 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탑승했습니다. 다리가 말썽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님, 이게 정말 한국 가는 비행기예요? 네. 그럼요. 편히 가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승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생수 한 병을 줬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갑니다. 잘 살게요. 건강하세요. 4시간의 비행. 미선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와,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언니, 저기 봐요. 한국이에요. 옆자리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왔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미선은 휠체어를 타고 내렸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들이 국정원 분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먼저 가실까요? 예, 다리가 많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먼저 검진 받으시죠. 걱정 마세요. 다 무료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미선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다리 상태가 매우 심각하네요. 제대로 치료 안 받으셨어요? 정형외과 의사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절단하라고 했어요. 절단? 이 정도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요? 돈 안 내도 돼요? 네. 탈북자분들은 의료비, 전액 지원받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1달간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수술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이준호 의사가 말했습니다. 국정원 보호시설. 미선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언제 탈북하셨어요? 2001년 5월에 처음, 그리고 2004년 1월에 다시. 중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선은 인신매매, 고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살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원 탈북자 정착교육시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교육받으시고 정착금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정착금이요? 네. 기본 정착금 약 700만 원과 임대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천국 같아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같은 방 룸메이트 최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원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미선은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다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면 90%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2004년 10월 15일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표를 맞추고 인대를 재건하고 근육을 복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재활 잘하면 거의 정상으로 걸을 수 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간의 재활 물리치료사 강미영이 도왔습니다. 미선 씨,
오늘은 10걸음 걸어봐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1걸음, 2걸음, 다리가 떨려요. 괜찮아요. 천천히 힘내세요. 5걸음, 6걸음, 조금만 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정말 걸을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북한에서는 다리를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리를 살렸습니다. 2005년 2월 미선은 중국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선아, 내 어머니가 이모의 전화였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단다. 뭐라고요? 너 때문에 보위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시다가 집에 나오셔서 이틀 만에 어머니. 미선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미선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선아, 왜 말을 안 들었니? 왜 나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미선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북자시라고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월급 14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월급이에요? 네. 그럼요. 그리고 식사 제공되고 4대 보험도 들어드려요. 4대 보험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요. 북한에서는 이래도 배급이 없었는데. 미선은 눈물을 삼킵니다. 사장님, 제가 북한식 냉면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이거 대박인데요? 맛이 진짜 좋아요. 메뉴에 추가합시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냉면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북한식이래요. 진짜 평양냉면 맛. 대박. 여기 자주 와야겠다. 미선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도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미선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북한에서 잃었습니다. 고문으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도 통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못 먹는다.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다. 다리를 절단하라고 한다. 자유가 없다. 배급이 없다. 굶어 죽는다. 한국은 탈북자도 무료 치료를 받는다. 수술로 다리를 살린다. 정착금을 준다. 교육 기회를 준다. 자유가 있다. 일하면 돈을 번다. 잘 먹고 잘 산다.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의 나라구나. 기회의 나라구나. 미선은 편지를 썼습니다. 신문사에 보낼 편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탈북자 박미선입니다. 북한에서 다리를 절단하라던 저를 한국은 살려주셨습니다. 무료로 수술해주시고 재활해주시고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편지는 신문에 실렸습니다. 2007년 미선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식당을 차리고 싶어 돈을 모았습니다. 2년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드디어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탈북자 창업 지원금 1천만 원을 보태 작은 냉면집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통일냉면,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손님들이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탈북자래요. 진짜? 응원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많은 사람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추석날 미선은 망원경을 들고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이세요? 저예요. 미선이에요.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다리도 다 나았어요. 식당도 차렸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되면 어머니 산소 찾아뵐게요. 꼭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싸웁시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립시다. 여러분, 북한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천국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증거입니다. 2010년 미선은 통일 준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통일은 언젠가 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잔혹함을 알고 한국의 자유를 압니다. 제가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탈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룩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통일 대한민국 만세.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런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합시다.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